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미군의 이란 영토 상륙까지 포함한 지상군 투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베이징에서 돌아왔지만 이란 문제에 대한 돌파구도 없었고 중국이 테헤란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뉴욕타임스가 이란과의 전쟁의 모든 논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며칠 내에 이란 영토에서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 특수작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이징 방문 직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가 실제 전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항공폭격이 아니라 바로 특수부대를 동원한 지상작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논의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은 서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중국과의 이란 관련 협상이 실패한 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지상작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생한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처음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공중작전을 제외하면 이것이 첫 번째 진정한 그런 수준의 에스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왜 지상작전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그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에픽레이지 작전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 있은 지 8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의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추가적인 미국의 공격을 위한 고가치 목표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이미 공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이 이미 폭격당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CNN은 군사계획에 정통한 7명의 현직 및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미국의 공습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전체 비축량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스파한 핵시설의 지하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에 따르면 약 200kg의 이란 고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이스파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나탄즈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수치는 200kg의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면 이는 만들 수 있는 양이며 이란은 이 비축분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공군과 공습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미국의 공습만으로는 이스파한의 터널을 뚫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설은 이란의 다른 일부 핵시설들처럼 환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기구는 저장소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러한 핵시설들을 폭격했을 때 바로 그 환기구를 명중시켜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파한의 경우에는 폭탄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명중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매우 깊숙이 뚫려 있고 위에는 암석층이 있으며 아래에는 기체 형태의 우라늄이 이러한 특수 강철 실린더에 주입되어 있습니다. 폭격을 계속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의 공습 이후 이란이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 근처의 오래된 터널 입구에서 굴착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란이 직접 터널을 정비하고 결국 핵시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로 그 고농축 우라늄을 꺼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이미 그곳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라늄이 전쟁 첫 시간에 사망한 하메네이의 후계자인 새로운 이란 지도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과정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권력이 완전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넘어갔고 이전처럼 온건한 억제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권력은 완전히 권력에 있으며 이 군인들은 분명히 미국인들과의 협상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에서는 어떤 작전을 논의 중입니까? 백악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논의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에 정예부대를 배치하는 방안, 그리고 이스라엘 특수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터널에 침투하여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력 특수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의 추가 병력이 현지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소수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제한된 규모의 습격이 아니라 대규모 작전이라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 그는 전 미 중구사령부 사령관이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오늘 바코스 뉴스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것은 매우 큰 도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일이고 손실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복잡한 작전들을 계획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모든 위험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핵 군축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에 단순히 특수부대 소규모 팀을 파견하는 것은 큰 위험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작전을 수행하려면 이란 한가운데에 보안 경계선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수천 명의 미군이 투입되어야 그 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전문가들은 이스파한이라는 곳에 깊은 터널에 위치한 고농축 우라늄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수천 명의 군인이 이란 영토, 즉 그 나라의 중심부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란은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그 유혹이 분명히 큽니다. 미국 규제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고농축 우라늄은 대략 16개의 실린더에 보관될 수 있으며 각 실린더는 1m도 안 되는 높이로 대형 다이빙 탱크 정도의 크기입니다. 각 실린더는 약 25kg 정도로 자동차로 운반하거나 심지어 손으로도 옮길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소규모 특수부대가 이론상 우라늄 16개 실린더를 별 문제 없이 훔쳐 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과정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트럼프 본인이 직접 이 결정을 사실상 예고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베이징 방문 전 그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인 그 나라가 핵무기를 갖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요. 여기서 어떻게든은 협상이 안 되면 전쟁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전쟁의 단계를 조금 구분했습니다. 그는 에픽 퓨리 작전이 종료됐으며 대통령이 5월 초 이미 의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아르무르 해협 봉쇄를 풀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라늄에 대해 루비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모든 팀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쨌든 이 우라늄에 관한 이 문구는 이미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소식통들은 지금 세 번째 단계가 며칠 내로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뭔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문제 해결 없이 중국에서 돌아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식통들은 이 결정이 바로 그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부대의 지상작전 시도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